잦은 욕설과 비속어, 권위적 말투와 과도한 비난 등 이런 말투와 대화법을 가진 어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얼마나 비루하게 살아왔는지 정말 볼품없는 사람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 누구도 이런 사람들과 대화는커녕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거북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라면 더욱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뿐이겠죠. 우리는 어른의 품격을 갖춘 빛나는 사람으로 인생의 후반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참다운 어른으로 공경받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 결코 쉽지 않은 어른들의 대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늘 실천할 수 있도록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대화는 단순히 소통을 넘어 삶의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다운 대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화의 품격을 갖추고 젊은 세대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세대 차이에서 오는 언어와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좁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른다운 대화의 시작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대화의 기본은 잘 듣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말요? 맞아요. 같은 반응을 보이며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내가 할 말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은 세대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힘든 일이 있겠어. 나 때는 더 힘들었지. 이 말은 겉으로는 경험을 공유하려는 의도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고충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많이 힘들구나. 어떤 점이 가장 힘들게 느껴져?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경청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 톤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눈을 피하거나 어색한 미소를 짓는다면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나와 이야기해도 좋아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르고 긍정적인 언어의 힘을 활용하세요. 기본적으로 욕이나 비속어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그들의 품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욕설이나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는 어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죠. 감정적이고 미숙한 태도로 비칠 수 있어요. 이는 젊은 세대가 말조차 절제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어른으로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말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죠. 누군가에게 실수를 지적할 때 넌 왜 항상 이래? 라는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엔 이런 방법으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비슷한 메시지라도 긍정적으로 전달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성취나 노력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신 너의 이런 시도가 참 인상 깊다라고 격려한다면 젊은 세대는 더 자신감을 갖고 어른의 말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건 정말 힘들다라고 반복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런 태도가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비난이나 감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비난을 들었을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즉각적으로 방어하거나 반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대화를 더 큰 갈등으로 몰아가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순간 잠깐 멈추고 5초만 시간을 가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5초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시간이 아니라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시 곱씹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감정에서 나온 말일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전부 내 잘못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화가 난 상태에서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라고 바로 반응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같이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답하면 대화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상처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 말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분에 끌려가지 않고 왜 내가 이 말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감정을 곱씹어보는 습관은 대화에서 감정적 폭발을 예방하고 더 성숙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응을 멈추는 5초는 또한 상대방의 의도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끔 상대방의 말은 우리가 들은 것만큼 부정적인 의도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넌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느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순간에는 비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멈추고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사람은 급한 상황이라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더 빨리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볼게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라고 반응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대화가 더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멈춤의 기술은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어른다운 차분함과 품격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른이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자연스럽게 존경심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른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는 젊은 세대가 따라 배우고 싶어하는 본보기가 됩니다. 비난과 감정적인 상황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는 태도는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면 대화의 흐름을 잃기 쉽지만 잠시 멈추고 객관적으로 대응하면 대화의 방향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어른다운 대화의 핵심 기술입니다. 5초의 멈춤은 짧지만 대화의 결과를 바꾸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판단과 비판을 피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대화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른들은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말과 행동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대화의 기회를 잃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어른들이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또는 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어리석어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듣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판단과 비판을 피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대화는 항상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과거 어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볼 때 그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희 세대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방식이 왜 좋은지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젊은 세대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어른으로서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대화로 방향을 전환하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아이디어나 행동이 어른의 관점에서 비현실적이거나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곧바로 부정하는 대신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대화로 이어가 보세요. 젊은 세대가 나는 더 이상 대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면 그건 정말 큰 실수야. 대학은 꼭 나와야 해라고 말하는 대신 대학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구나.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 질문은 단순히 비판을 피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자신의 선택을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판단을 피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대화는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의 관점을 열심히 이해하려는 노력은 진정한 어른다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대 차이가 큰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는 과거의 기준이 현재의 상황에 꼭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니? 라는 말은 과거를 이상화하며 젊은 세대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너희는 다르게 접근하는 이유가 뭘까? 참 새롭게 느껴지네라고 말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판단과 비판을 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중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상대방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로 인해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관점과 경험을 배우고 공유하는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판단과 비판을 피하는 태도는 어른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다른 세대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대화의 품격을 높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른으로서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곧 나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판단과 비판을 멈추고 이해하려는 태도로 대화에 임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건강한 소통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번째로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마세요. 어른들은 자신의 삶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후세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험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인 진리처럼 말하는 것은 대화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 하나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본래 어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돕고 싶다는 의도로 시작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너는 모르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해라는 강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와 자신의 방식으로 배울 기회를 원합니다. 경험을 전달하되 강요하지 않는 대화 방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어른들은 즉각적으로 안 돼. 사업은 너무 위험해. 대학 졸업장은 꼭 있어야 해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선택이 부정당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큰 결심이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더 듣고 싶어. 그리고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배운 몇 가지가 있는데 도움이 될까? 이 방식은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제안 형태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른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으려면 젊은 세대가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기다리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삶의 중요한 교훈은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실패나 도전은 그 자체로 큰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길은 실패할 테니 가지 마라고 말하는 대신 이 길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그렇게 선택했다면 응원할게. 필요하면 언제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고 말하면 자녀는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받는 동시에 안전한 후원자가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이 항상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통용되던 방법이나 관습이 지금의 세대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때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라고 묻는 방식으로 대화를 열어보세요. 이런 질문은 젊은 세대가 현재의 상황을 어른에게 설명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른이 경험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젊은 세대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젊은 세대가 자신의 방식으로 도전하고 배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때로는 불안하거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젊은 세대는 자신만의 삶을 구축하게 되고 어른이 된 후에야 비로소 과거의 조언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는 상대방의 현재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험을 전달할 때는 내가 이걸 겪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 경험에서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내 상황에 참고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는 동시에 필요할 때 어른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줍니다. 어른이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화할 때 젊은 세대는 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대화보다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 배우는 과정을 선호합니다. 강요 없는 경험 공유는 어른과 젊은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줍니다. 이 장에서는 어른도 배울 것이 있고 젊은 세대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경험을 강요하지 않는 대화는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어른다운 소통의 본보기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전달할 때 상대방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은 대화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고 어른은 진정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머와 여유를 잃지 마세요. 대화가 항상 진지하기만 하면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유머와 여유는 대화를 더 부드럽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는 지나치게 권위적인 태도보다는 가벼운 농담과 따뜻한 미소가 대화의 장벽을 허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유머는 단순히 상대방을 웃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고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은 세대가 긴장한 모습을 보일 때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 왜냐면 무엇이 걱정인지도 몰랐거든. 라는 식의 농담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머는 단순히 대화를 재밌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사람 사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농담은 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대 차이를 강조하거나 젊은 세대의 부족함을 비꼬는 농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실수를 유쾌하게 인정하거나 친근함을 강조하는 농담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머와 함께 여유 있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대화 도중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거나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함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른다운 대화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누군가가 비판적인 말을 했을 때, 그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좋은 지적이에요. 라고 유머 섞인 여유를 보이면 갈등이 줄어들고 대화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태도는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대화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엉뚱한 질문을 던졌을 때도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여유로운 어른은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고, 나도 비슷한 실수를 해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 라는 공감을 담은 유머는 상대방에게 친근함과 함께 안전한 대화 공간을 제공합니다. 유머와 여유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른다운 유머와 여유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함께 인간적인 따뜻함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대화를 할 때 항상 여유를 잃지 않고 적절한 유머를 더하는 연습을 통해 품격 있는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화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소통의 다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경청, 긍정적인 언어, 감정 조절, 비판을 피한 이해, 그리고 경험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는 어른다운 대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 대화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청은 지혜를 얻는 길이며 잘 말하는 것은 지혜를 전달하는 길이다. 어른다운 대화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루는 것입니다. 잘 듣고 지혜롭게 말하며 상대방과 함께 성장하는 대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품격 있는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대화에서 한 번만이라도 판단을 멈추고 경청해보기 또는 감정적 반응을 멈추고 5초 생각해보기를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대화의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지혜와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켜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더 따뜻하고 품격 있게 바뀌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